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65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276명, 해외 발생이 89명입니다. 수도권에서 771명, 비수도권에서 505명이 나오면서 비수도권의 발생 비율은 39.6%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079명, 위중증 환자는 25명이 늘었습니다. 누적으로 269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표가 그렇게 여전히 좋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한 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목금토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에 청해 부대원들의 확진 상황이 첨가가 되면서 4차 유행에서 제일 높았던 1,842명이 하루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4차 유행에서 제일 확진자가 국내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하루 전날인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외국 유입까지 포함해서 1,78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 400명 정도밖에 줄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는 오히려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세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감소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거의 한 4, 5개월 만에 하루 만에 위중증 환자가 25명이 나온 게 최대치입니다. 네. 한 5일 전에 하루 만에 22명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하루 만에 제일 많은 위중증 환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증 환자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비수도권 확산 비율이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거죠. 강 기자님이 아주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에서 확진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올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자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병상이 주로 수도권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표도 나쁘지 않고 위중증 발생 환자 양상도 나쁘고 또 하루 확진자가 기대한 것보다 감소폭이 굉장히 느리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휴가철을 맞아서 굉장히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충분한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물론 어제는 상당히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표상 좋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25명이 나왔는데 위중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가 되지 않나요? 네, 위중증 환자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연령대라든지 네, 기저질환 그렇습니다. 유무라든지. 그러니까 일정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 시간대를 다 모아가지고 위중증 환자의 통계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제 데일리 위중증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나오면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긴 네, 그렇습니다. 한데. 근데 아마 그 방역 당국이 지역별 위중증 환자의 분포 같은 건 다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집계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발표하기에는 아무래도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 잠깐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네, 어제 백신 접종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34.1% 정도가 지금 1차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은 백신 접종률은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면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제 접종하셨잖아요. 네. 접종 후기 좀 전해주시죠. 어떠셨습니까? 예, 원래 저는 모더나를 맞고 모더나 접종 후기를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모더나를 접종을 못하고 화이자를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다소 체질이 로봇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타이레놀을 안 먹고도 뭐 견딜만 했고요. 또 맞은 부위에 팔이 약간 뻐근할 정도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이상 반응을 크게 못 느낄 정도로 또 잠도 충분히 아주 깊이 있게 잘 잤습니다. 제가 잠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한 4시간 정도 평소에도 잠을 자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고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2차 때는 아마 1차에 비해서 다소 이상 반응이 좀 더 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방송하는 3사람 중에서는 화이자를 1, 2차 맞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2차를 맞고 나서도 제가 상황이 어떠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 얘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더나와 관련된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시끄러운데 포털 사이트에서 어제 정부가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공급 일정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방역 당국이 처음으로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관련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더나사에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국내에 8월에 들어오기로 한 네. 일부 모더나 물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8월 30일 날 8월 백신 접종 계획과 7월 30일 날 8월 백신 접종 계획과 그리고 40대 이하의 백신 접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지금 정부가 파악한 내용까지 종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좀 이게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답답한 측면이 있냐면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여러 차례 모더나는 시쳇말로 콩만화 회사이기 예. 때문에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뭐 방송에서도 드렸고 또 개인적인 채널로도 그러니까 모더나에 의존하는 백신 접종 전략은 플랜 B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더나 측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겨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모더나 측 작은 회사 자체 문제로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정도로 얘기를 요약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서 생산한 백신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는 여태까지 한국과 약속한 물량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데 모더나가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생산이나 물류와 관련된 노하우도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생산하고 위탁 배송하고 그리고 위탁 생산이나 위탁 배송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남의 손을 빌릴 수밖에 예.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서 그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가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쿠팡 로켓 배송이라면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직구다. 개별적으로 하는 해외 예. 직구다. 근데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해보면은 알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언제 나한테 배송될지, 그리고 중간에 배송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지 말지 기약이 없는 상황들을 아마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여러 차례 모더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백신 공급 전략은 약간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항상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이게 정부가 예기치 않게 네. 이 모더나 측에서 일방적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애초에 주려고 했던 8월 물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지금 그 시그널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의 뻥크가 나냐면 8월에 애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백신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얼마, 화이자 얼마, 모더나 얼마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 모아서 3,100만 회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100만 회분 중에서 넉넉하게 한 1,000만 회분 정도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플랜 B를 우리가 다시 짜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예, 저는 짜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짜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모더나가 일정을 못 맞춘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소 계속 뭐 일주일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이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는 모더나를 가지고 백신 접종의 계획을 세운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모더나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백값으로 두면서 뒤로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모더나를 뒤로 돌렸을 경우에 모더나를 대신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첫째 하나는 화이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노바백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생각을 할 경우에는 교차 접종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인 경우에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산이 되어서 이미 일부 비축 물량이 우리나라 안동 공장에 비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류 심사가 안 되면서 이 노바백스가 허가 심사를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차고 넘치니까 미국에서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이 아닌 백신이 부족한 다른 국가에 있어서 노바백스는 굉장히 중요한 백신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바백스 측을 접촉을 해서 필요한 서류의 항목이 뭔지,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또는 데이터가 충분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허가를 내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먼저 접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가 사항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바백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약간 후순위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가 될 수 있는 노바백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이런 새로운 틀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미 좀 꼬여버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애초에는 7월, 8월에 들어오는 모더나 물량으로 전부 접종을 하려고 했어요. 1차, 2차 모두.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모더나 물량에 펑크가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화이자 물량을 당겨가지고 지금 그 50대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께서도 원래 모더나 백신 접종하기로 네. 했는데 화이자 백신으로 이제 대체해가지고 접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이자 물량을 당겨서 내리면 당겨서 이제 50대한테 다 화이자를 맞추면 40대부터 애초에 화이자를 접종해야 될 분들에게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될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백이 생기는 거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긴급하긴 하지만은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긴급하긴 하지만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50대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400만 회분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더. 오히려 남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신 분들 2차 접종을 7월에 8월에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도 300에서 400만 회분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0대에게 1차 맞추고 2차를 화이자나 혹은 모더나로 교차 접종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방역 당국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죠, 당연히. 양해를 구해야 되고 저는 시민들이 충분히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 이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데 일단은 화이자는 어쨌든 간에 좀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된 한 1,000만 회분 정도의 8월 물량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화이자 물량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바백스 긴급 사용 승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 백신도 있고 얀센 백신도 있고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노바백스를 하나도 긴급 사용 승인해줄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화이자 등의 미리 선점한 화이자 등의 로비까지 있는 거예요. 굳이 유력한 경쟁 네. 상대가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처음 대량 접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노바백스과 접촉을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노바백스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00만 회분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50대에게 접종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없다라는 게 강 기자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50대 이상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또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맞을 대상이신 50대 분들께서는 내가 원래 맞기로 한 백신 못 맞고 또 아스트라를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 돈을 준다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 우리가 원하는 수량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잘못하면 남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유효기간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이걸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50대에 하고 50대에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400만 회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전략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40대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최선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화이자나 모더나는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 그러지만은 당국에서 명백히 지금 확인한 것처럼 심근염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사망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작용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사망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또 심지어는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화이자도 실질적으로 심근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은 다 도찐개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끊임없이 최선을 찾고 예. 그 최선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뭔가 협조를 구하고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언론이 이런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겁을 낸다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화이자 백신 접종한 다음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혹시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나 숨차는 증상이 있는지를 이제 자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화이자의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20대 남성이 초기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심근염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30세 이상 백신 접종이 가능했다고 했다가 30대 초반에 그 희귀혈전 부작용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령대를 그냥 50대 이상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연령대를 그렇게 50대 이상으로 올리게 된 데는 30대 초반 사망자 나온 것 플러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굉장히 3분기에 많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염두에 두고서 올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20대 심근염 사망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20대 화이자 접종 중단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고우면하지 않고서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식의 부작용이 어떻게 누구한테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대응하면은 다 살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초기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도록 접종자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하면서 백신 계획대로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심근염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떤 증상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겁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주로 1차보다는 2차 접종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20대 사망하신 분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심근염 또는 심낭염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하나는 흉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장 부근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통증이 생기면서
호흡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숨을 못 쉬어서 기절, 졸도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흉통이 생기면서 숨쉬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심근염 내지 심낭염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즉시 큰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분에게 내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뭐 심전도를 측정한다든지 그 이외에 정밀 검사에 들어가서 빠른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경증에 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꼭 흉통, 그다음에 호흡 곤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마침 백신과 관련해서 시청자 한 분이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달려 있는데 노바백스 최신 내용은 없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이 코로나19 백신 끝판왕이 될지도 모르는 노바백스에 대한 최신 뉴스를 좀 알려주시죠 했는데 지금 진척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가 업데이트한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임상시험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영국에서 진행한 네.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는 다 지금 중간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효과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열등하다고 할 만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바백스 백신의 기전사항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교차 접종을 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으리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예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도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회사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회사가 작아서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은 급할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청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바백스 측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먼저 대량 접종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회사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담은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다른 나라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량 접종하면서 데이터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사실 그건 당국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 당국자나 국내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먼저 나는 케이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제가 그걸 촉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 그럴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바백스 측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팬데믹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우리의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승인을 낼 경우에는 심지어는 미국은 모르지만은 유럽 EMA나 또는 제3국가나 아니면은 비선진국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WHO 같은 게 돼서는 심지어 우리 국가의 승인 권고 이후에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모더나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 방역, 접종 당국이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 필요조차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